이 거대한 조개를 접해본 경험이 있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해저의 산호초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장 무거울 때 무게가 500kg까지 나가는 거대한 조개입니다. 이 거대한 조개가 해산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수집합니까? 오늘 영화를 통해 우리와 함께 탐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왕조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길이가 최대 1.3m에 달하고 평균 무게가 250kg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로 인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이메페류이며 천천히 자라며 아주 오랫동안 삽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는 이러한 유기체가 서식하는 열대 바다가 있습니다. 현재 야생에서 발견되는 대왕조개의 개체수는 불법 수렵으로 인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 동물로 분류된다. 사람들은 이 종을 유지하기 위해 대왕조개를 사육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성공적으로 전파해 왔습니다. 이 방법은 종자 공급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이익도 가져옵니다. 대규모 조개 양식장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종자가 확보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씨앗을 수집하기 위해 어떤 장소로 가나요? 자웅동체는 대왕조개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난자와 정자를 동시에 배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번식을 위해서는 20대 대왕조개를 선호합니다. 대왕조개의 알과 정자를 채취하면 유충은 수정되어 헤엄치는 유충으로 성장합니다. 떠다니는 플랑크톤에서 해저에 정착하는 작은 조개로 전환하기 위해 유충은 여러 가지 빠른 단계를 거칩니다. 홍합 껍질의 첫 번째 흔적은 홍합이 부화한 지 약 40시간 후에 발생합니다. 약 1년 후 거대한 조개의 길이는 약 10cm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벽돌에 단단히 부착됩니다. 약 1년 정도 된 어기 대왕조개를 양식장으로 보내 양식장에서 사육하게 됩니다. 앞으로 5, 8개월에 걸쳐 거대한 조개가 약 15cm 크기에 도달하면 바다에 있는 양식장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는 해수면이 상승해도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의 철망으로 연결합니다. 또한 방아쇠고기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보호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조개는 성체가 되면 엄청난 크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변에 위치합니다. 거대한 조개 양식장에 있어서 코스레이는 세계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양식장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다의 바닷물은 이를 수용하는 데 사용되는 수십 개의 거대한 탱크에 지속적으로 부어집니다. 이 탱크의 크기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합니다. 식물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영양분과 햇빛을 생산합니다. 매주 물을 공급하고 성숙할 시간만 주면 됩니다. 대왕조개의 종은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산하는 고기의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조개살과 조개고기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즐겨 먹는 다양한 군침이 도는 요리법을 준비하는 데 널리 사용됩니다. 대합조개 판매 가격은 조개가 담긴 껍질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400에서 $2,400까지 다양합니다. 대왕조개 고기는 매우 쫄깃하고 바삭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조개는 구이, 찜, 죽요리, 마늘, 버터, 볶음 등 군침이 도는 다양한 식사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어부들은 무게가 약 1kg에 달하는 거대한 대왕조개 살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경험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왕조개 껍질이 기념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집과 수족관을 장식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조개 조각 산업에 있어서 그들의 조개 껍질은 희귀하고 귀중한 원자재입니다. 조개 껍데기의 두께와 자개의 독특한 색상은 장인들에게 창의적인 영감의 원천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모든 예술가는 자르고 날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들여 조각한 선 하나하나에 생명감을 부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고 혼합된 결과로 기적적인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오랫동안 바다 밑바닥에 묻혀있던 거친 홍합의 껍질이 뜻밖에도 예술 작품으로 변신합니다. 대왕조개는 놀라운 크기 외에도 흔하지 않은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왕조개는 연조직에 서식하는 주산텔라로 알려진 광합성 조류와 공생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류는 광합성 과정을 통해 조개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분을 공급하여 영양분이 부족한 바다에서도 번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대가로 조개는 해조류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낮 시간 동안 껍질을 열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개의 생존과 껍질의 급속한 성장은 모두 이러한 공생관계에 크게 기인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공생조류가 생산하는 당과 아미노산은 대왕조개가 받는 영양의 65% 이상을 담당합니다. 자연의 결과로 거대한 조개는 종종 태양 에너지 동물이라고 불립니다. 대왕조개의 멘틀 가장자리에는
빛에 민감한 수백만 개의 미세한 눈점이 있어 빛과 그림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조개의 또 다른 놀라운 적응입니다. 이 눈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개가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림자가 지나갈 때 껍질을 살짝 닫아 반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잠재적인 포식자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대왕조개는 또한 해양 생태계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껍질 덕분에 물고기, 게, 새우를 포함한 다양한 작은 암초 생물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바다의 플랑크톤과 잔해물을 필터링하여 산호초의 수질과 수질을 보존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왕조개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그들이 역와 섭식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200리터 이상의 물을 역화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먹이주기 기술은 암초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는 영양분 순환 과정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태평양 섬에는 거대한 조개를 단순한 식량 공급원 이상으로 여기는 여러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문화적, 정신적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크로네시아와 폴리네시아는 둘 다 그들을 중심으로 한 신화를 가지고 있으며 의식에도 활용됩니다. 거대한 크기와 조개 껍질의 자연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과거에는 유럽 전역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반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산호초 복원 노력의 맥락에서 환경보호론자들은 대왕조개를 사용할 가능성도 조사해왔습니다. 훼손된 산호초의 일부를 복원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빠르게 발전하고 해양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며 비교적 모니터링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양식업에서 연구자들은 고기와 껍질의 가치 외에도 대왕조개에서 추출한 단백질의 생물의학적 응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생체 광물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껍질 형성과 관련된 단백질과 뼈 이식이나 치과 임플란트를 위한 새로운 재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해마 양식은 전통의학, 수족관 및 기타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맥락에서 독특한 해양 동물에 대한 계속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여행에서 우리는 놀라운 해마 농장을 조사하고 해마 농장이 보존과 무역 측면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해마의 학명은 해마인데 문자 그대로 그리스어로 구부러진 말로 번역됩니다. 해마는 외모만큼이나 흥미로운 역사를 지닌 흥미로운 생물입니다. 이 작은 뼈대 물고기의 이름은 말과 같은 모양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해초 및 산호초 서식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 물고기는 대략 46종 정도 있습니다. 다른 물고기와 달리 해마는 수직 방향으로 헤엄치며 갑옷을 닮은 독특한 판을 타고 부드럽게 미끄러집니다. 이 매복 포식자들은 먹이를 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침착하게 기다리며 긴 나팔 모양의 주둥이를 사용하여 먹이를 낚습니다. 위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최대 3,000개의 갑각류를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새끼를 낳고 낳을 수 있는 수컷 해마는 거의 없습니다. 해마는 본질적으로 일부 일처제임에도 불구하고 짝짓기 기간 내내 한 배우자에게 충실합니다. 이것은 자연이 제공하는 가장 우아한 특성입니다. 중국, 하와이,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대규모 농장에서 해마를 사육하고 있는 것은 주로 전통 의학 시장에 공급하고 의료 품목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번식 과정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해마쌍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새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특별한 관리 환경을 갖춘 별도의 수조로 옮겨집니다. 일반적으로 해마 양식장은 여러 구역으로 구분된 특수 탱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마의 자생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수조의 온도와 염도를 세심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물속에는 30에서 35ppm의 염도가 유지되고 물의 온도는 섭씨 25도에서 28도 정도 유지됩니다. 물의 순도를 보존하고 해마가 지속적으로 산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탱크에는 정교한 폭기 및 물 역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른 종의 물고기와 달리 수컷 해마는 새끼를 품고 출산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수컷 해마의 복부에는 새끼 주머니라고 알려진 특별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동시에 여성의 자궁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수컷 해마는 암컷 해마가 낳은 알을 주머니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수정과 배아 발달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몇 주가 걸리는 잠복기가 끝나면 수컷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적절한 순간이 되면 수컷 해마는 아직 아주 어릴 때 수백 마리의 새끼 해마를 바다로 풀어줄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날 때마다 대략 2,000마리의 새끼 해마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수치에 따르면 해마 새끼 1,000마리 중 약 5마리만이 생존할 수 있으며 그중 대다수는 다른 물고기와 포식자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현대 양식장에서는 해마의 생리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 센서 등 정교한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최상의 생활 조건을 제공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온도, pH, 산소 수준 및 기타 측면을 포함한 환경 매개 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24시간 내내 수행됩니다. 해마를 사육하려면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플랑크톤 외에도 영양분이 풍부한 작은 갑각류인 아르테미아를 섭취합니다. 지속적으로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농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3, 4회 정교한 펌핑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다 자란 해마는 매일 50밀배개의 아르테미아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해마는 일반적으로 알 단계부터 상업적 수확까지 약 6일 12개월 동안 양식됩니다. 익으면 해마는 의도된 용도에 따라 수확됩니다. 말린 해마는 전통의학에서 매우 귀중한 상품이 되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놀라운 치유 능력을 지닌 귀중한 약재로 간주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가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전통의학 체계에서는 해마가 신장 기능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자극하며 남성 건강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해마는 또한 활력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조된 해마의 가격은 해마의 종류와 품질에 따라 킬로그램당 50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이는 건조 해마의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크고 완전하며 밝은 색상을 지닌 해매는 더 높은 가격이 부과됩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물론 중국, 홍콩, 대만 등 여러 동남아 국가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중요한 소비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린 해마를 가열하여 수프에 넣어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이 방법은 대중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말린 해마를 따뜻한 물에 담가 부드럽게 만든 후 인삼, 버섯, 대추, 전통 허브 등 영양가 있는 재료와 함께 조리합니다. 이 과정은 해마가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반복됩니다. 해마는 독특한 생물학적 특징 외에도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갑각류와 유충을 먹음으로써 특정 종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간접적으로 산호초와 해초층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를 양식하는 것은 시장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야생 개체군에 대한 압력을 줄여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는 시대에 해양 보존 노력에 기여합니다. 해마 양식을 특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극도의 민감성입니다. 해마는 온도, 염도 변화, 심지어 빛 노출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섬세한 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장에서는 고도로 훈련된 직원을 고용하고 엄격한 탱크 관리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막류를 줄이고 해마가 사육 상태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기적인 청소, 안정적인 조명 주기 및 정확한 먹이 주기 일정이 필요합니다. 흥미롭게도 연구자와 사육자들은 질병에 더 잘 견디고 수족관 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잡종 해마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으로 자란 변종은 더 강할 뿐만 아니라 더 선명한 색상을 나타내어 관상용으로 사용하기에 더욱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잡종의 재배는 특히 희귀하고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표본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고급 수족관 시장에서 사육자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열어주었습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프로세스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센서와 카메라의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마의 스트레스나 질병의 초기 징후를 식별합니다. 알고리즘은 질병의 발생이나 시스템 오작동이 재앙이 되기 전에 예측할 수 있어 농부들이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스마트 기술의 사용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손실을 최소화하여 대규모 작업에서 특히 가치가 있음을 입증합니다. 해마 양식은 또한 생태 관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베트남과 필리핀과 같은 국가에서는 일부 농장이 해양 생물과 지속 가능한 양식업에 관심이 있는 방문객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섬세한 번식 과정을 관찰하고 해양 생물학자와 교류할 수 있으며 보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를 입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인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농업시설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추가 수입도 창출합니다. 게다가 해마 양식은 해안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NGO는 해양 양식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어부들이 남획 관행에서 보다 지속 가능한 생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 해마 양식은 특히 해양 자원이 줄어들고 일자리 기회가 제한된 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경제적 대안을 제공합니다.
지구기후 변화가 야생 해마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면서 양식장은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번식 프로그램은 다양한 해마종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 보존단체와 협력하여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포획된 해마를 복원된 암초 지역으로 다시 풀어주어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종 재도입 노력에도 참여합니다. 더욱이 말린 해마만이 이 생물에서 파생된 유일한 제품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연구자들은 화장품과 스킨케어에 사용하기 위해 해마 조직에서 콜라겐을 추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연구에 따르면 해매에서 발견되는 특정 화합물은 한겸증 및 항산화 특성을 갖고 있어 의약품 개발에도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양식 해마가 전통 의학을 넘어 훨씬 더 폭넓게 응용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많은 농장이 인증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 관행의 지속 가능성, 동물 복지 및 환경 영향을 평가합니다. 평판이 좋은 기관의 인증은 해마가 인도적인 조건에서 사육되고 일부 지역에서 문제로 남아있는 야생에서 불법적으로 수확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인증 농장은 국내 및 해외 시장 모두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ITES와 같은 국제 조약을 통해 해마 무역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글로벌 대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잡힌 해마는 엄격한 무역 통제를 받고 있지만 양식 표본은 특정 조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 해마의 출처와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혁신과 규제를 결합함으로써 해마 양식 산업은 21세기 지속 가능한 양식업의 모델로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